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검찰에서 어제 첫 고발인 조사를 받은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13시간의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고 검찰 분위기는 어땠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화로 임지봉 교수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강대 로스쿨 임지봉 교수는 어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사법농단 의혹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긴급 삭제된 파일, 또 열지 못한 파일들도 열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철저히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을 가장 강력하게 촉구할 생각입니다. 오전 10시쯤 검찰에 나온 임지봉 교수는 13시간가량 검찰에 머물며 조사를 받고 밤 11시 넘어서 귀가했습니다.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임지봉 교수는 최근엔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에 대해서 진술 상세하게 했고요. 뭐가 직권남용죄 성립을 시키는 사실관계인지 그런 것들 이야기해가면서 임지봉 교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사법농단 관련 고발한 근거와 검찰 조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법관 사찰 혐의입니다. 판사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인 이판사판 카페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등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반대 활동 등을 견제했다는 것이 임지봉 교수의 주장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방침이나 정책에 반대되는 그러한 주장과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감시하고 사찰하고 또 제압하려 하죠. 예를 들어서 활동 중단을 권고한다든지 혹은 심지어 그게 안 되면 징계까지도 고려한다는 식으로. 두 번째는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상 초유의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 드러난 문건만 봐도 재판 거래는 의혹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 임지봉 교수의 주장입니다. 원세훈 재판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1심부터 항소심, 그다음에 파기환송심까지 계속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또 판결과 관련한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그런 게. 세 번째는 재판 거래를 하기 위한 재판 개입이 실제로 있었느냐입니다. 있었다는 것이 임지봉 교수의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지봉 교수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을 꼽았습니다. 1, 2심에서 배상 판결이 난 사안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일본 기업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에 간 지 5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그에 대해서 파기환송도 해놓고 제3고심에 대해서 재판을 안 내리는 것도 일종의 재판권 남용할 수 있습니까? 강제징용자분들 지금 기다리다가 두 분 빼고는 다 돌아가셨어요.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지닌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임지봉 교수의 주장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을 살 수 있는 문건의 작성 지시를 한 것도 직권남용죄다. 의무 없는 일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도 13시간 동안 이런 점들을 검찰에 설명한 임지봉 교수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의혹이 상당히 강해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보니까 검찰도 그렇게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은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고발인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검찰은 오늘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대표인 조승현 방통대 법학과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최정예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로 하여금 사상 초유 대법원을 상대로 칼을 들게 만든 검찰이 수사 신용이 아닌 진검승부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